발소입니다. 음악은 정말 강합니다. 음악은 단지 음율의 감정을 담은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문화 전파 도구입니다. 학계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음악이 정치적 메시지보다 빠르게 이질 문화를 녹여내고 언어보다 더 쉽게 감정과 정체성을 전파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왔습니다. 실제로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문화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언어와 문화의 습득에서 음악이 갖는 감정적 연결성은 어떤 예술 형태보다도 크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음악이라는 도구가 한국의 것이 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K-팝의 힘은 우리 대한민국이 가진 문화의 총합을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전 세계인의 삶 속에 깊숙이 집어넣는 것이기에 2025년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한국 음악의 유행이 아니라 K-팝이라는 이름의 문화적 침투이자 그것을 넘어선 언어의 침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어적 침투가 두려울 정도라는 이야기까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먼저 홍콩의 대표적인 영문 매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K-팝은 여전히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전 세계 최고의 상징이라는 기사에서 전 세계 26개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국 문화 인식 설문조사 결과 한국 문화의 상징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이 바로 K-팝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 약 37%가 K-팝을 한국의 대표적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중 18%는 한식을, 15%는 한국 드라마를 한국의 상징이라 여기고 있었기에 K-팝의 위치가 월등히 높았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러한 결과는 단지 K-팝이 일시적인 열풍이 아님을 보여준다면서 그 중심에는 언제나 BTS가 있었고 BTS 이후에도 K-팝에는 수많은 월드스타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BTS의 팬으로서 참 흐뭇해지는 순간인데요. 대한민국 공식 해외 홍보 매체 코리아단넷도 이 설문조사를 인용하면서 BTS의 문화적 유산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들의 진정성과 다국적 팬을 향한 열린 태도가 지금의 K-팝 아이돌 전반에 영향을 끼쳤다. 특히 이 기사는 BTS의 팬 커뮤니티 아미의 글로벌 연대와 자발적인 콘텐츠 확산은 문화 소비를 넘어 문화 운동으로 진화했다면서 이는 단순한 팬덤이 아니라 팬과 아티스트가 함께 문화를 만들어가는 K-팝 고유의 생태계를 설명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이처럼 BTS가 쌓아올린 진정성의 탑 위에 K-팝 후속 그룹들이 올라서며 파급력을 확장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호주의 학술 커뮤니티 매체 더 컨버세이션은 스트레이키즈가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5연속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이는 BTS가 만들어 놓은 세계적 위상 위에 쌓아 올려진 K-팝의 유산이라 평가했는데요. 기사는 이들이 성취한 빌보드 1위 기록 외에도 미국 NBC에서의 생중계 무대와 유럽 투어의 매진 사례도 언급하며 이제 K-팝은 서구권 음악 산업 안에 당당히 자리 잡았다는 것이었습니다. BTS 이후에도 그 유산을 계승한 그룹들이 문화적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스트레이키즈는 그 대표적인 예라는 이 기사는 이들은 음악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방식, 글로벌 콘텐츠 전략, 팬 문화 전반에서 BTS의 영향을 바탕으로 새로운 K-팝 모델을 구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또한 과거의 진정한 월드스타, 즉 락스타들에게 벌어졌던 현상들도 K-팝이 다시 구현해내고 있다는 사실에 필리핀의 대표 매체 필스타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엘비스 프레슬리를 필두로 한 미국과 영국의 락스타들이 세계를 정복했는데 그들의 스타일은 패션계에도 큰 반향을 일으켰었다는 기사는 이제 K-팝 아티스트들의 패션이 그런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면서 K-팝 아티스트들은 패션계를 지배하는 문화 아이콘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음악을 넘어 패션과 라이프 스타일까지 K-팝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기사는 이제 K-팝 아이돌들은 단순한 음악의 성공이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 방식, 세계적인 투어, 콘텐츠 생산 능력까지 모두 갖춘 진정한 문화 생산자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엘비스 프레슬리도 물론 대단한 스타였지만 K-팝 스타들은 지난 20세기의 스타들이 가져본 적 없는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저 스타를 바라보고 동경하는 것을 넘어 스타와 팬들 간에 만들어지는 쌍방향 문화, 즉 팬덤 문화 덕분입니다. 프랑스의 문화 리뷰 매체 알트 셀렉션은 한국의 팬들이 프랑스 팬들의 엄청난 몰입을 보고 놀랐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기사는 프랑스의 K-팝 팬들은 한국 아이돌의 모든 활동을 따라하며 댓글을 남길 때도 프랑스어가 아닌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팬의 개념을 넘어 문화 소비자로서의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K-팝 스타들의 모국어인 한국어를 사용하면서 동질감을 느껴보고 싶어 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기사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한류 팬들의 언어 습득 속도였습니다. 프랑스의 K-팝 팬들은 한국어 자막을 읽기만 하는 수준이 아니라 댓글 작성, 인터뷰 자막 번역, 팬아트 공유에 이르기까지 능수능란하게 한국어를 구사한다면서 그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라 이야기했는데요. 이는 그들이 단지 좋아함의 수준을 넘어 문화적 정체성과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 한국어를 체화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사랑이 언어를 통해 더 깊은 공감과 이해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스페인의 MSN에는 이런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K-팝, 새로운 한국 문화 제국의 현상. 이 기사는 K-팝이 단지 음악 산업의 성공이 아닌 문화 제국의 형태로 작동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사는 K-팝은 세계 대중문화의 서열을 바꾸고 있으며 단순한 유행이 아닌 구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그 영향력이 이제 음악을 넘어 패션, 뷰티, 언어, 심지어 사회적 행동 양식에까지 도달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면서 기사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K-팝은 더 이상 서구 문화를 모방하는 콘텐츠가 아니다. 스스로 하나의 문화 중심 축이 되고 있다. K-팝의 전 세계적 확산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청소년들의 문화와 일상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이것은 하나의 문명이 다른 문명 안으로 스며드는 과정에 K-팝이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상징적 표현이기도 한 것인데요. 해외 K-팝 밴들이 이렇게 한국어를 습득하고 심지어 서로 한국어로 대화하면서 문화적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문명의 이동, 문명의 이식은 영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러한 문화적 흐름이 실제 교육 통계에도 반영되고 있었는데요. 북아일랜드 매체 아이리시 뉴스는 런던의 한 대학교 보고서를 인용하며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수강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어는 스웨덴어와 아일랜드어에 이어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런던 소재 성인교육기관의 학습 통계 분석에 기반한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은 스웨덴어와 아일랜드어는 영국인들에게 문화적으로 이질감이 거의 없는 언어들이지만 한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언어적 차원을 떠나 문화적인 배경이 전혀 다른 언어임에도 최상위권에 오른 점이 놀랍다는 기사였습니다. 한국어는 이제 드라마나 음악을 즐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도 배우고 싶은 언어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인데요. 언어의 습득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국인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어 학습에 몰두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 문화의 침투가 얼마나 깊이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어떤 국가에서는 아이들이 한국어에 너무 심취하여 심각한 지경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었는데요. 인도 유력 매체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발리우드를 대표하는 배우 겸 감독 R 마다반의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K-팝의 영향력이 인도 청소년들의 문화 취향은 물론 언어 학습 패턴까지 바꿔놓았다. 아이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뮤직비디오 속 춤을 따라하며 심지어 한국 간식까지 사 먹는다. 알 마다반 감독은 이제 인도에서는 청소년들의 정체성이 한국 대중문화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우려한 것이었는데요. 심지어 그는 인도의 요즘 어린아이들은 K-팝 열풍으로 인해 한국어를 유창하게 쓴다면서 아이들은 부모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한국어를 자기들만의 비밀 언어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인도 청소년들 사이에서 한류 문화는 너무 깊이 뿌리내려서 인도 영화나 작품들을 보지 않는 것도 우려되는 상황이란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그가 한 이 발언은 한국 문화가 인도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망쳐놨다는 뉘앙스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는 도대체 K-팝의 스토리텔링은 무엇이 다르길래 이런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보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와 같은 사례는 K-팝이 단순한 수출용 콘텐츠가 아닌 세계 청소년들의 정체성과 언어, 생활 패턴에 깊숙이 파고든 실질적인 문화 현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단 인도만이 아닌 세계적 현상이라는 것이 글로벌 언어학습 플랫폼 듀오링고의 데이터에서도 확인되고 있었는데요. 브라질 테크 전문 매체 테크메스터에 따르면 듀오링고 내 한국어 수강자는 지난 1년간 무려 35% 이상 증가했다고 하며 한국어는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에 이어 네 번째로 인기가 많은 언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5, 6위였는데 또 한 번 도약하여
점차 그 순위를 올리고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국어인데요. 듀오링고 측은 특히 Z세대 유저 사이에서 한국어의 인기가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미국 경제 매체 패스트 컴퍼니는 듀오링고를 2025년 가장 혁신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선정했는데요.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한국어 학습자의 급증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K-팝의 영향력으로 인해 글로벌 언어 학습 플랫폼까지도 갑자기 상을 받게 된 것이죠. K-팝은 분명 대중음악 장르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음악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K-팝 아티스트가 부르는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기 위해 K-팝 아티스트가 브이로그에서 했던 말 한마디를 해석하기 위해 해외 팬들은 기꺼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어로 꿈을 꾸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문화의 힘입니다. 또한 음악이라는 감정의 파장이 언어라는 일상의 질서로 바뀌는 모습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문화의 집약체라 할 수 있는 K-팝은 전 세계인들의 삶 속에 침투하여 그들의 일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